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0년 저희 PD수첩은 20살이 됐습니다. 1990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줄곧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정직한 목격자, 용기 있는 고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사건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검사와 스폰서,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총 40여 회를 방송했습니다. 네, 올해는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정부의 화두는 친서민 그리고 공정사회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대한민국은 서민들에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동네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2010년 유난히 추운 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영통도로 오실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집이 여긴데. 우리가 다 뭐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용돈도 못 갖다 주고. 제가 다치면 가족들이 나만 보고 살고 있는데 씁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이거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기억하고 싶지를 않아요. 1년, 2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지난 11월 20일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집회 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올해 나이 30대, 8년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너무 절박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직, 오른쪽에는 저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다른 거. 앞에 정규직 앞에 V자 하나 붙은 거.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박함을 그렇게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부산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황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날의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지만 다행히 황 씨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붕대는 언제 풀으셨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풀게 됐어요. 그렇게 한 번에 다 푼 게 아니고. 잠깐 올까요? 촬영할. 그는 다시 생산 공장에 복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빨리 복귀하고 싶습니다. 빨리 복귀해가지고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명품 자동차 만들고 싶어요. 빨리. 우리 아들 마음대로 좀 잘 풀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장을 점거했고 회사는 출입문을 잠궜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밥 좀 적게 해주세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지난 9일 사측과의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산하청노조가 정권농성을 해제한 것은 폭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화의 창이 열린 만큼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10여 명은 농성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조 사무실 앞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체포가 되면 둘째 돌잔치 자리가 아닐까. 와이프는 돌잔치를 취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 결정은 잘 못 내렸습니다. 1월 이제 하반기인데 우리 딸에게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이제 보람이 있는 성과가 있는 비정규직 없는 삶을 이 아빠가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단지 노력만으로 끝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돌잔치에 이제 비정규직 없는 삶의 물꼬를 아빠가 틀고 왔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측과 대화를 시작한 지 20일. 그들은 여전히 천막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GM대우 부평공장의 10m 높이 아치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2007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GM대우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지난 3년간 이들은 수없이 올라갔습니다.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회사는 3년째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올겨울 그들은 다시 맨몸으로 회사 정문에 올랐습니다. 고공농성 9일째, 영하 8도의 날씨입니다. 이 저체온증에 빠지시는데? 네네네. 저를 왜 불렀어요? 그럼? 위에서 확인하시고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리돼야 됩니다. 의료진이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농성자들은 동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엔 뭐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 안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안 보이시나? 색깔이 다르잖아. 아, 그렇네. 지금은 이제 염증 반응 수준인데 저 단계를 지나가시면 이제 파랗게 이렇게 피부 괴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안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주말 야근 뻗어드리고 하여튼 주말 지나기 전에 난방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그러면 내려오시든지. 지난 13일 PD수첩이 농성장을 다시 찾았을 때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사람의 발 밑에 널빤지 2장이 놓여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널빤지 2장도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막으려는 사측과 몇 차례 실갱이 끝에 겨우 올려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농성자에게 올려보낼 수 있는 건 도시락 정도가 답니다. 이거는 약도 못 올리고. 약도 못 올리고. 죄송합니다. 자유도 안 된다. 자유도. 야, 비타 오면 못 올린다. 내가 사왔는데. 고공 농성자들에 대한 접근은 차단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통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기도 좀 들어서 계속 좀 이어오고 있고요. 네네. 네, 일단 여기 농성장이 좀 안전적이지 못해서 예예. 가뜩이나 또 이제 경찰들이 보온용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비닐로 같은 거 그냥 비닐봉지 같은 걸로 좀 막고 있는 상태고요. 네. 가족분들께서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 올라와서 농사는 모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모르게끔 제가 전화하면서 그냥 잘 지나고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 비정규직들의 고공농성은 2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청소원 3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따로 휴식 공간이 없었던 이들은 배관실을 휴게실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소 노동자의 약 80%는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계단 밑에 그런 공간은 다 청소부 아줌마들이 차지한다고 봐야지. 계단 밑에는. 휴게실 사정은 열악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전기 세겠는데 감전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내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비가 새요. 비가 새서 이제 비 오면 이거 지금 비 새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이제 그게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다 두고 쓰레기통 같은 거 받쳐놓고 그리고 퇴근하죠. 그나마 이 작은 방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등 한 번 붙이려면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누워야죠. 언니 자리로. 그냥 자리가 있잖아.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눕고. 그러면 한 명은 또 어떻게? 거기 이렇게 누워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눕고. 여기 누워요. 그럼 어머니 못 놓으시는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꼬박 10시간을 일합니다. 월급은 한 달에 75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식대 9,000원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9,000원. 하루가 아니고. 그걸로 식사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9,000원이 어떻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쌀 사서 이렇게 다 거두면 4명이서 거두면 그걸로 그냥 쌀 사갖고 반찬은 뭐 우리가 다 갖다 놓고 먹고. 주부들이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와서 딱 10월 1일이 6년인데 이 방 그대로예요. 변한 거라고는 물이 조금 덜 새지. 처음에는 조금 덜 샌다는 거. 아주머니들은 이제껏 이 나이에도 일할 곳이 있다는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다고 합니다. 초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는 만큼, 일한 만큼 저희들 대가를 받았으면, 그리고 뭐 불이익당하고 학교 측에서나 회사 측에서 불이익당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이 학교에서 일하는 저희 청소 노동자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미터 정도인가요 이게? 여기서 한 100m 좀 넘을까요? 저 끝이거든요. 이쪽 네, 끝이요? 오른쪽 저기 밑에요. 오른쪽이요? 네. 이쪽에 길 건너서. 얼마 후면 이곳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의 가게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는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내와 함께 8년째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SSM이 들어온다고 안 지가 작년 11월 달에 알았어요. 1년 됐어요. 1년 되셨고 1년 동안 엄청 마음고생했죠. 사실은 저게 언제 들어오나 이제나 생길까 저제나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고생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올 10월 한 중순경에 첫 공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막 그때는 너무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 사실은. 기습 개점을 막기 위해 밤마다 주변 상인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동치미가 왜 하얗게 뜨지? 동치미가 하얗게 뜨지. 간이 조금 덜 됐다든지.